니브 테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브 테마는 많은 개수의 무료 테마들을 제공하고 헤더와 푸터를 만들 수 있는 빌더를 제공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입맛에 맞게 상세하게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테마입니다. 아스트라와 오션 WP 테마는 헤더와 푸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니브 테마는 헤더와 푸터를 빌더 형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마 설치 메뉴로 이동합니다. 니브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테마 데모 임포트 작업을 하기 전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wp-config.php 파일을 열어줍니다. 워드프레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 파일인데요.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려서 define wp debug 아래 보시는 것처럼 wp 메모리 리미트를 512메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서버의 경우 128메가로 설정하고 데모 임포트를 했을 경우 설정을 수정하고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 사이트 에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지금 보시는 그대로 입력하신 뒤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wp-config.php 파일의 위치나 수정 방법이 생소하시다면 제 영상 중에 카페24 워드프레스 설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했으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수정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툴스 아래 사이트 헬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인포 탭으로 이동합니다. 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PHP 메모리 리미트가 방금 전에 수정한 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테마 메뉴로 이동해서 테마 옵션 링크를 클릭합니다. 스타터 사이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데모 임포트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설치 및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 줍니다. 플러그인 설치가 끝나면 임포트 가능한 데모들을 보여주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빌더가 있다면 그 빌더의 탭으로 이동해서 원하는 데모 테마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용하신 빌더가 아직 없다면 엘리멘토 빌더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페이지 빌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데모 임포트 과정에서 같이 설치해 주기 때문에 미리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페이지 빌더 옆에 숫자는 사용 가능한 데모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쿠덴베르크 빌더는 121개, 엘리멘토는 122개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선택 박스에서 프리를 체크해보면 쿠텐베르크는 50개, 엘리멘토는 34개의 무료 테마를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오리지널 테마를 프리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테마는 홈 원페이지 스타일의 테마인데요. 이커머스 테마라 우커머스가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쇼핑몰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설치 후에 우커머스 플러그인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 테마는 지금 보시는 스크롤 다운하면서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하나하나 직접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필수 플러그인들이 같이 설치된다고 알려줍니다. 임포트 인타이어 사이트를 누릅니다. 임포트가 끝나면 뷰 웹사이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줍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데모 프리뷰 사이트처럼 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데모 임포트를 한 적이 있거나 워드프레스 기본 테마 이외에 다른 테마를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를 리셋한 뒤 데모 임포트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드프레스 리셋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전체가 아닌 독립적인 특정 페이지만 따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버튼이 아닌 좌측 임포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임포트할 페이지를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임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임포트가 끝나면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메뉴를 클릭해 보면 프론트 페이지의 각 섹션으로 이동하는 원페이지 스타일의 웹사이트 디자인입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홈 프론트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지 우상단에 니브 아이콘을 누르면 이 테마에서 지원하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멘터 편집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상단 헤더는 엘리멘터에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테마 커스터마이저로 이동해서 헤더 부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니브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커스터마이저 퀵 링크에서 업로드 로고를 클릭합니다. 헤더를 클릭합니다. 체인지 로고를 클릭합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은 로고와 테마를 조합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이 테마가 유일한 것 같네요. 아래 셀렉트 로고 버튼을 누르고 로고를 업로드 해줍니다. 퍼블리시한 뒤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고 상단에 타이틀과 조합해주는 옵션을 변경해서 사이트 타이틀과 로고를 동시에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로고의 최대 너비를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현재 120픽셀로 설정되어 있는데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CSS가 180픽셀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대 너비 제한이 설정되어 로고의 너비가 120픽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이나 180픽셀로 설정해서 확인해 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최대 너비 설정은 반응형도 지원하는데 태블릿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최대 너비를 각각 따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한 뒤 수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모바일 화면 상태를 확인하려면 좌측 상단에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아이콘은 탭 좌상단의 아이콘을 의미하는데 파비콘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이즈는 512 픽셀의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셀렉트 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탭 좌상단을 보시면 아이콘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한 뒤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혹시 업데이트가 안되면 브라우저 캐시를 업데이트한 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헤더 구조를 보면 로고, 메인 메뉴, 검색, 카트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테마는 헤더나 푸터의 구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과 카트 아이콘을 탑바에 만들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로고를 탑바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키고 메인 헤더는
메뉴만 보이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테마에 비해서 헤더와 푸터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테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나 오션 WP 테마의 경우 헤더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리브 테마는 보시는 것처럼 헤더와 푸터 빌더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줍니다. 메뉴를 변경하려면 메뉴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곳에 보여줄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레벨로 이동해서 메인 메뉴로 이동하면 메인 메뉴 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데 대시보드의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와 동일한 메뉴입니다. 지금 현재 최상단 메뉴가 섹션이고 나머지는 2차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메뉴 레벨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장한 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헤더의 좌측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헤더의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헤더는 컨테인드로 되어 있는데 풀 위스로 수정하면 전체 화면 크기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헤더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헤더의 높이와 텍스트, 백그라운드 컬러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흰색 계열로 바뀌었는데 다른 색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색뿐 아니라 배경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탭을 누르고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확인해보면 헤더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더의 높이는 로우 하이트를 설정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보여주는 탑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바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HTML을 선택합니다. 출력할 텍스트를 입력하고 퍼블리시 해줍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고 스타일 탭에서는 텍스트 컬러와 폰트를 수정할 수 있고 레이아웃 탭에서는 정렬 방식이나 패딩, 마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글로벌 아이콘을 누르면 테마에서 미리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가 없으면 우측 색상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컬러 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탑바 글로벌 설정 탭으로 이동해서 탑바 배경색도 바꿔주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배경색이 바뀌니까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텍스트 설정으로 이동해서 텍스트 색상을 텍스트 다크 백그라운드로 바꿔주겠습니다. 타이포그라피에서는 폰트에 대한 상세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은 대소문자 지정,
웨이트는 폰트 굵기, 폰트 사이즈는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기기별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형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M은 폰트 사이즈를 비율로 조정해 주는 것인데 현재 1로 설정되어 있죠. 1을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모바일 때 60%, 태블릿일 때 80%로 설정하고 싶으면 0.6, 0.8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라인 하이트는 텍스트 행의 높이입니다. 폰트 사이즈보다는 조금 커야겠죠. 3.6으로 수정하면 탑바 높이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은 글자 간의 간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간의 간격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도 메뉴의 형식을 모바일 메뉴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퍼블리시한 뒤 확인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모바일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메뉴는 삭제하고 위치만 이동시켜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께는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치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보여주는 스타일도 3가지 제공합니다. 하나씩 바꿔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 프론트 페이지 엘리멘토 편집 화면에서 첫 번째 섹션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탭을 누릅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스타일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Choose 이미지를 클릭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변경해 줍니다. 디폴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장하고 프론트엔드에서 리프레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영상 첫 부분에 보여드린 PHP 메모리 설정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영상 첫 부분을 스킵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드밴스드를 클릭하고 두 번째 모션 이펙트 탭을 선택합니다. 엔터런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이 디스플레이 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페이드 인으로 설정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엔터런스 애니메이션 우측 아이콘을 눌러서 스크린 사이즈별로 각각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각각 다른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판시브 탭에서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보여줄지 숨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PC, 태블릿, 휴대폰별로 설정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하이드로 설정하고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수정하려면 마우스 오버할 때 생기는 우상단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고 좌측 텍스트 박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바꾸더라도 적용이 안됩니다. 폰트 관련한 수정은 가운데 스타일 탭에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맨 아래 얼라인먼트는 좌측, 가운데, 우측 정렬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 탭으로 이동합니다.
헤더 수정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 컬러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 타이포그라피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폰트 종류와 사이즈, 굵기 등 텍스트에 대한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씨체를 몬트세라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좀 전에 실패했던 글자 크기를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는 여기서처럼 배경 레이어와 텍스트 레이어 두 개가 겹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식으로 조합할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선택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탭에서는 주로 마진과 패딩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션 이펙트는 텍스트가 출력될 때 생기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해 줍니다. 버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탭에서 폰트 옵션을 수정할 수 있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섹션도 설정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미지 컬럼과 텍스트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편집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탭에서 모션 이펙트를 수정해 줄 수 있고 첫 번째 섹션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섹션은 각각의 컬럼들이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섹션인데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 항목에 영상 링크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섹션들의 수정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블로그 섹션은 포스트나 페이지를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포스트인데 포스트 타입에서 페이지를 선택하면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출력할 포스트 개수와 기타 다양한 옵션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택트 폼인데요. 이 테마의 유일한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택트 폼을 통해 메일을 보내주는 플러그인이 같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폼 디자인을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물론 워드프레스 설정에 자신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폼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WP 폼즈 플러그인으로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 설치 메뉴로 이동해서 WP 폼즈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설치가 끝나면 Create Your First Form을 클릭합니다. 폼 네임을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Simple Contact Form을 선택합니다. 저장해 줍니다. 폼 편집 화면을 종료합니다. 쇼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제너럴 탭에서 쇼코드를 드래그해서 추가해 줍니다.
Enter your showcode에 복사했던 showcode를 붙여넣기 합니다. 폼 레이블 텍스트가 어두운 색상이라 잘 안 보이네요. 컨택트 폼 편집 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필드 컬럼을 선택하고 좌측에서 어드밴스드 옵션을 누릅니다. 하이드 레이블을 체크해주고 대신 플레이스홀더에 레이블로 보여줄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과 메시지도 똑같이 작업해줍니다. 저장한 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임 필드 아래쪽에 서브 레이블이 또 있네요. 하이드 서브 레이블을 체크해 줍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폼은 삭제해 줍니다. 업데이트한 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력한 뒤 워드프레스 관리자 메일로 메일이 수신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많으니 스팸 메일함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터를 수정하기 위해 푸터 옵션을 클릭합니다. 카피라이트 설정 버튼을 눌러서 카피라이트를 수정해 줍니다. 푸터 수정하는 방법은 헤더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메뉴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OB 폭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 아이콘을 체크온 해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하면 메뉴 좌측에 플러스 버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아이콘을 추가해줍니다. 저장한 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바에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를 추가하고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는 메뉴 텍스트 없이 아이콘만 보여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a New 메뉴 링크를 눌러서 새로운 메뉴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메뉴 이름은 프로파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Sign in, Sign up, 프로파일 3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메뉴로 이동해서 사인인과 프로파일 페이지를 프로파일 메뉴에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 아이콘을 추가해 줍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오프터비 사인인 업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if 메뉴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if 메뉴 비저빌리티 컨트롤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어페어런스 아래 리브 옵션으로 이동해서 헤더 옵션을 클릭합니다. 탑바 컬럼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세컨더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셀렉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컨더리 메뉴를 프로파일로 선택합니다. 텍스트는 좌측, 프로파일 메뉴는 우측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메뉴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레이아웃 탭을 클릭해서 우측 정렬로 바꿔줍니다.
스타일을 클릭하고 텍스트 색상과 호버 색상을 수정해 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해서 프로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Enable Visibility 룰을 클릭하고 Is Logged In을 선택합니다. 사인인 메뉴를 선택하고 Is Logged In을 선택하고 좌측 Show를 Hide로 바꿔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줍니다. 오프터비 사인인 업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인인 페이지는 사인인, 사인업 페이지는 사인업, 프로파일 페이지는 프로파일로 설정해줍니다. 다시 프로파일 페이지를 확인해주시고 로그아웃 상태이면 보시는 것처럼 사인인 메뉴가 나옵니다. 사인인과 사인업 페이지는 아래쪽 링크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콘만 남겨두고 메뉴 레이블을 삭제해 주어야 되는데요. 레이블을 완전히 삭제해주면 메뉴 항목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레이블에 스팸 태그만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한 뒤 확인해보면 이제 메뉴 레이블 없이 아이콘만 보여줍니다. 로그아웃 상태에서 아이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폰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폰트가 생각보다는 중요한데요. 이 테마에서는 프로그래밍 없이 간단하게 폰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OBFox 메뉴로 이동해서 커스텀 폰트를 활성화해 줍니다. 무료 한글 폰트를 찾을 수 있는 눈누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은 폰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랜드 나이스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클릭한 뒤 스크롤을 내려서 라이센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된다고 나오고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폰트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 아래 커스텀 폰트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운받은 폰트 확장자를 확인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이 폰트는 TTF 파일이므로 저는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좌측 업로드 파일 탭에서 업로드 하신 후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체크하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단에 이 폰트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최종적으로 우측에 이랜드 나이스엠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URL로 링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링크해서 사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슨 배치체를 선택하고 라이센스를 확인한 뒤 소스에서 URL 부분만을 복사합니다. 이 폰트는 확장자가 WOFF인데요. WOFF 에디트 박스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름을 지정하고 추가해줍니다. WFF는 폰트를 압축한 형식이기 때문에 TTF보다 용량이 작아서 폰트 로딩 속도가 빠릅니다. 가능하면 TTF 파일을 WFF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추가한 폰트를 실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한글을 확인해야 되니까 한글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스타일 탭을 누르고 타이포그래피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폰트 패밀리를 누르고
이랜드를 검색하면 이랜드 폰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랜드 글씨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텍스트는 넥슨 배지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폰트든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폰트의 경우 웬만한 것들은 이미 테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없는 폰트의 경우 첫 번째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추가해 주시고 페이지에서 설정할 텍스트 타이포그라피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